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말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온고이지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지식을 현재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우리는 온고이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은 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위정편 11장의 제목을 가르치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가르치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온고이신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음식의 현대적인 재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 있잖아요. 김치. 오랫동안 우리 김치가 없으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효식품. 이것이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치.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데 이것이 요새는 이제 서양 음식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음식, 퓨전 음식이 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 피자 같은 게 있죠. 김치 피자. 그 다음에 김치 버거도 있습니다. 김치 버거, 김치 타코. 이와 같은 음식은 서양의 조리법과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결합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쇠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래시장이 쇠퇴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동네에서도 볼 것 같으면 대형마트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쓰고 하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것이 죽고 맙니다. 거기에 전통시장도 이렇게 활기가 옛날에는 넘쳤는데 지금은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 같은 것이 발달되면서 이게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앉아갖고 전화 한 통이면은 그러한 식품 같은 것을 이렇게 집에서도 사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전통시장이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시장에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하여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기수가 아니라 배달의 민족은 뭐예요? 앱을 통해 가지고서 시장의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달됨으로써 전통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집에서도 전통 음식의 신선한 식재료를 주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바로 온고이지신의 정신을 활용한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온고이신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고이지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온고이지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깊이 연구하고 응용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환하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온고이지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그냥 다음 세대들한테 이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식을 토대로 해갖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과정, 이것을 우리가 온고이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의 지식을 알아갖고 새로운 것을 좀 창출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그냥 다른 세대들한테,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응용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이렇게 재해석하고 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온고이지신의 정신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그 옛것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모들 그렇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한테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해서 그 자기들 옛날에 했던 식을 따라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방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옛 것과 그 오늘날의 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그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옛날에 손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손편지. 그 옛날 연애편지 쓸 때도 손으로 이렇게 써갖고 그 뭐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손편지가 없어졌습니다. 왜? 뭐 컴퓨터라든가 다른 방식으로도 디지털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얼마든지 그 손편지를 쓰지 않아도 자기의 감정과 그 생각을 전달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글씨 쓰는 것조차도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는 손편지나 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아이들은 정성이 부족해. 손편지도 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편지를 쓰는 것과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편지를 쓰는 것과 요즘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자녀들이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손편지 쓰는 게 참 싫어하는데 저는 그 재직 시에 그 손편지를 써갖고 붓으로 손편지를 써갖고 학생들한테 종강할 때쯤에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지금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 참 굉장히 대학생들인데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가 하나씩 써주는 손편지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10여 년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온고이지시는 응용과 변형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예전에는 효를 어떻게 실천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에 답하기 위해서 무슨 큰 절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통적 학습 방법과 현대적 방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암기식 학습 방법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해 중심의 학습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해 중심의 학습이. 그래서 하지만 암기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예전에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막 공책에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과적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가르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옛 것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현재에 응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옛 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암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옛 것을 알음으로써 현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고이신을 실천하는 교육은 단순히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과거를 이해하면서 그 미래를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정편 11장 살아있는 공자 말씀 위정편 11장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온고 이지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육자의 조건, 가르치는 사람의 조건으로서 온고 이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고 아이들한테 이 정신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